자, 오늘 저희 짤막하게 나스닥과 5일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지표 발표가 몇 시에 나는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표 발표 이전에 포지션을 담고 있으면 여러분 특히나 지표 발표 이전에 본전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어요. 발표 나는 순간에 기술적 분석을 모두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진폭을 크게 키우게 됩니다. 운이 좋으면 올라가서 익절을 할 수도 있지만 운이 좋지 않으면 손절을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갬블적인 상황에 노출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그 베리언스를 줄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여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쓰시는 뭐 키움의 영웅문 같은 앱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코노미 캘린더 보시면 나오는 시간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10시 45분에 지표 발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장이 열리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뭐 정말 좋은 A급 퀄리티의 셋업이 한 10시 35분쯤이나 뭐 10시 40분쯤에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렵습니다. 10시 40분은 조금 위험하겠죠?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35분에 정말 A급이 나왔다고 하면 한 10분 정도 안에 단기 트레이딩은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모멘텀이 있다라는 가정하, 횡보가 아니라는 가정하, 그렇죠? 그럼 날아가는 순간 여러분이 본청이나 약익절을 걸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혹시라도 지표가 좋게 발표가 나서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말 세게 밀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지금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거죠? 익절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가거나 두 번째는 본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전이라는 리스크를, 이건 리스크가 없는 거죠. 본전이라는 리스크를 두고 익절을 크게 먹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고요. 본전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익절이 크게 나거나 손절이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다운사이드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 지표 자체를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동향을 보자면 예측치보다 경기의 지표가 안 좋게 나왔을 때 시장은 그것을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다고 편견을 가지진 마세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S&P 글로벌 제조업 서비스 합성 지수가 나오는데 지금 컨센 대비 낮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장이 이제 금리 상승이 지금 경기 침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받아들이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일어나야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인플레를 잡는 게 1순위잖아요. 그죠? 네, 1순위이기 때문에 금리를 상승시키는데 예를 들어 제조업 지수가 막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경기가 계속 활성화된다는 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장은 그것을 좋게 안 받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10시 반 근처로 매매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항상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행이라는 것은 그때 그 시점에서 본다는 것보다 반복 시행 가능한 전략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 안에서 매매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점 근처에서 무지막지하게 그냥 계단식 이동을 따라 들어갈 수는 없고요. 자, 이때 512 틱을 본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 오늘 여러분들이 반복 시행 가능한 전략은 딱 여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주황봉 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돌파하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수렴이 좀 확실하게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완전 좀 저점 근처, 여기도 물론 저점 근처예요. 그래서 A급 퀄리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둘 중에 1번과 2번을 택하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2번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재진입은 안 할 것 같은데 재진입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는 거는 10분의 마지노선을 부딪히고 난 이후에 512T 기반 계단식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10분 보시면은 얘가 좋지 않아요. 매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올라오는 걸 잡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복 시행 가능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운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스팟들을 모두 다 패스를 해야 되는 바로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목선을 지켜내고 난 이후에 정말 깔끔하게 계단식으로 떨어지면 다시 저점이나 언더슈팅 이전의 저점까지를 노리는 그 정도의 플레이가 될 것 같아요. 걔를 근데 이제 실패하고 돌리면 여기서부터 매수가 되는 거죠. 고점 돌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 앞전에서 이런 곳에서 이제 고점 돌파를 하는 트레이더들이 있어요.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여기도 위험하고 이 오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돌파를 노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런 것들 항상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박스가 움직입니다. 박스가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분의 마지노선이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진 상태이고, 얘는 깔끔하게 안 떨어졌죠? 깔끔하게 떨어진 상태이고, 혹은 만약 이렇게 좀 와일드하게 열려 있다고 해도 10분보다 조금 더 민감도가 낮은 타임프레임에서 어느 정도 매도의 시그널이 있다는 가정하 이런 90 밑을 확실하게 눌러주고요. 여기에 계단식 이동이 나오면 이렇게 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볼까요? 이런 겹치는 박스는 사실 탈 수가 없어요. 얘는 지금 저희가 후행으로 봤을 때 여기서 지금 마지노선에서 타가지고 최근 저점까지 이렇게만 먹어도 괜찮은 수익권이 될 것 같은데요. 손익비 봤더니 손익비도 어느 정도 나오고 그렇죠? 손익비도 나오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먹을 수 있었지만 반복 시행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타기가 좀 어렵고요. 이제 이런 곳 다시 뚫고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때는 체크해야 되는 것이 이거보다 민감도가 바로 낮은 단계의 계단식 이동이 깔끔하게 나왔는지 뭐 그런 것이나 또 한 가지 또 봐야 될 관건은 여기에서의 모멘텀이 굉장히 프레시하고 괜찮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노릴 수 있냐면 이 POC 라인과 HVA 라인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10분을 기준으로 생각나시죠? 네. 저점을 완전히 뚫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켓 프로필 시스템이 완전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왔다고 해도 부딪히는 공간에서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뚫고 올라가는 곳에 매수를 잡았다고 하면 이 POC 라인과 정가를 테스트하러 갈 확률이 높죠? 테스트하고 안착하면 뭐 HVA 정도까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제 이탈 매매를 노리시는 분들은 이런 공간이 되는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모멘텀이 강하지 않으면 타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얘도. 그래서 오늘은 나스닥 매매가 그냥 전반적으로 다 좋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다고 하면 그나마 베스트 스팟은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모멘텀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나간 그림을 보는 게 의미가 딱히 없습니다. 매수 강세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수 강세장에서 여기서 굉장히 좋은 스팟이죠. 그렇죠? 매수 강세장이면 여기서도 탈 수 있습니다. 손절을 친다고 해도 다시 탈 만큼 좋은 스팟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봉 눌림이죠. 중앙봉 눌림이 나오는지 수축하는 공간에서 나오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볼 수 있어요. 네,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큰 그림에서 항상 이렇게 내려오면 공격적인 라인, 그 이전의 고점을 연결하면 보수적인 라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597틱과 3200틱의 마지노선을 체크해야 되는 거죠. 수축하는 공간에 나오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수축하는 공간에 횡보도 수축을 만듭니다. 잊지 마시고요. 이 정도 선이 되겠죠? 네, 여기 라인이 됩니다. 여기 라인 330 정도, 한 120틱도 무난할 수 있어요. 1597틱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뭐 조금 길게 본다고 해도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손익비는 네, 충분히 고점까지 나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일단 기준을 0.8에서 1.0 정도로 잡고 가도 여러분 드로다운이 크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렇게 날아갔을 때 걸어야 돼요. 중앙봉은 그렇게 거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본청 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얘는 달성을 한 거죠. 얼마나 홀딩을 했었어야 되는지 체크하시고요. 8분, 15분 괜찮아요. 조금 길어요. 네, 조금 깁니다. 한 12분에서 13분 정도에 도달하는 게 가장 좋긴 좋아요. 8분 30초, 정확한 진이면 이제 9분이니까요. 네, 무난합니다. 무난. 네, 한 13분 정도에 여기 이렇게 빵 뚫고 올라가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네. 내려와서 뭐 나머지는 본청 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뭐 포지션 마감했을 수도 있고 그 이후로는 딱히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10분이 계단식으로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네, 없죠? 네, 얘는 없죠. 계단식으로 올라오려면 그 다음으로 타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얘가 여기 위로 빵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얘를 빵 치고 올라가가지고 테스트박스가 이런 식으로 뭐 깔끔하게 안착했다라고 하면 여기 부딪히고 계단식 이동 이렇게 한 번 더 탈 수 있겠죠? 네,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마켓 애널라이저상 얘가 최소 뭐 한 1.5% 이상
네, 플러스 1.5% 이상 뭐 뚫고 가는 라인에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일은 제가 한 가지 강조드릴 점은 여러분 재진입을 할 때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512틱 중앙봉에서 뭐 한번 노려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래량 딸리면 2, 3, 3으로 이렇게 노려볼 수가 있는데 이걸 탔는데 강하게 올라오는 걸 이쯤에서 다시 중앙봉으로 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연쇄 중앙봉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지 못하고 다시 이탈하면 볼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저점을 뚫지 못했죠. 그쵸? 뚫지 못하고 올라오는 이 시점에 중앙봉을 공격적으로 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런 라인에서 이제 중앙봉 타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프레시하지 않아요. 프레시하지 않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분차들어 볼 수 있죠. 네, 여기 지금 보세요. 이 지금 여기 전체 움직임이 프레시하지 않아요. 프레시하다는 거는 얘가 이 공간을 뚫고 이런 데서나 이런 데서 밑에서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 정말 강한 추세를 따라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오버슈팅 쳤다, 언더슈팅 쳤다가 여러가지 큰 타임프레임에서 와리가리가 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20분, 240분 이런 거 보시면 움직임이 썩 좋진 않아요. 240분에 나오겠네요. 네, 그쵸? 240분상 얘는 회색봉이니까 횡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횡보라는 거는 끝을 치면 반대편 끝으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켓 이 맵상 지금 얘가 뚱뚱해지고 있죠. 네, 70% 거래량이 쌓이는 이곳이 마켓 맵상 얘가 뚱뚱해지고 있기 때문에 뚱뚱해진다는 것은 여기가 승인된 가격의 범주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 수익을 내는 방법보다는 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위험을 피해가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오늘 첫 번째는 지표, 그쵸? 지표가 발표나기 전후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 지표 발표나기 전에 매매를 진입하실 때는 본전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 나오는 게 맞아요. 나오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셋업이 나왔는데 지표 발표 뭐 한 10분, 15분 전에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탔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쑥 간 겁니다. 본청을 걸었다면 그러면 괜찮아요. 네, 그러면 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5일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점을 지켜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매도인데 맨 처음에 나왔던 기회에서 저점까지 내려갔는데 그 저점을 나름 견고하게 지키고 난 이후에 반대 방향으로 굉장히 강하게 튀어오를 때 지금 그 장세가 횡보성이 강한지 아닌지를 잘 보세요. 왜냐하면 횡보성이 지금 이렇게 강한 경우에는 튀어오를 때 횡보 끝까지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큰 그림의 POC까지, 그 다음에 큰 그림의 MPOC까지. MPOC는 강한 저항이 되지만 동시에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여기에 지금 거래량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거래가 가장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쵸? 거기가 약간 자석과 같이 다른 프라이스 액션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횡보 안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추세 매매를 한다거나 공격적으로 재진입하는 걸 조심하세요.